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이승곤 교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든데 인문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파리 스토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략하게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파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 좋다는 곳이죠. 따라서 역사의 현장에서는 파리는 쟁취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파리는 전쟁,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과 같은 전염병,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관계 속에서 테러, 이 굉장히 어려운 역경을 겪고 오늘날 세계 제1의 관광국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리가 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희망의 새 미래를 여는 그런 도시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파리 역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파리 역사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파리는 센강에 위치한 시떼 섬에서 출발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점점 커져서 프랑스 왕국, 깨페 왕조의 수도가 되면서 비로소 파리, 프랑스, 센, 이 세 개는 떼어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파리라고 하면 프랑스 얘기가 되고 프랑스라고 하면 파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파리 역사 중에서 파리를 어렵게 했던 그런 전쟁, 그 다음에 질병, 이런 것에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00년 전쟁, 이것은 파리가 영국과 싸웠던 겁니다. 이 싸우는 와중에 전염병이 생겨요. 그것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패스트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리 인구의 30%가 죽었답니다. 유럽 인구의 2분의 1 가까이가 10여 년 동안 패스트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이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사회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인의 하나였겠지만 르네상스라는 것도 이 패스트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도 그 중심에서 르네상스를 거치고 유럽의 핵심 도시로 성장했고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혁명이라는 대혁명을 통해서 정말 인간을 생각하는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 인문학은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서 죽는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명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파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 본성에 대해 탐구를 했고 자신들이 만든 영광의 베르사유에서 아주 참혹한 치욕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생각을 했고 이분들이 만들어낸 유명한 그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널리 알려진 라틴어 표어입니다. 저는 불어로 읽어 버릇을 해서 불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프릭쥐아 네크 메르지뚜 이렇게 읽습니다. 라틴어 발음은 조금 다릅니다. 프룩두아트 네크 메르기뚜 이렇게 읽는데 불어는 좀 다르게 읽습니다. 어쨌든 파리가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여주며 오늘날 세계인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는 그 저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표어입니다. 일종의 구호예요. 파리는 파도에 흔들릴지라도 침몰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세기에 나왔어요. 14세기에 나왔는데 유명무실하다가 파리가 이제 새롭게 재건되는 19세기 초에 이 말을 자신들의 구호로 정착을 시킵니다. 뒤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파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타클랑 테러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파리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것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는 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는 파리와 파리 아닌 곳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파리는 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도시로 바뀌죠. 그 다음에 빛의 도시로 바뀌고 오늘날 인간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인문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의 도시로 발전하며 위기를 극복한 도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파리가 지향하는 상징입니다. 상징물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배가 바로 이제 밑에 물결이 있고 흔들리지만 침몰하지 않는다. 즉, 파리는 수없이 많은 전란을 겪었지만 살아남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틀러도 39년에 전쟁을 일으키고 40년에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파리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1854년 마롱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현재 보는 파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파리 시장, 경찰국장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파리 상징물로 만든 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푸른색하고 붉은색이 예를 들면 국기입니다. 파리 시기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상징물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맨날 투쟁을 하는 분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왕을 내쫓는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파란색과 빨간색 국기 안에다가 왕실의 표시인 하얀색을 넣었습니다. 이 세 개를 조화를 이룬 거죠. 이게 프랑스 국기입니다. 프랑스 국기가 그래서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유평등 박애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청백홍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지향하는 건데 원래는 파리 시기에다가 왕실 국기가 합쳐진 이렇게 된 겁니다. 색깔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15년 11월 13일 바타클랑에서 젊은이들 콘서트홀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때 상징이고 여기 붉은 건물이 여기가 이 노란색 보이죠? 아래 좌측에 그게 사고가 났던 그 건물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기 에펠탑에 저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펠탑도 청백홍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상징 조작에 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 이런 게 있어서 파리가 오늘날까지 지속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림들을 앞으로 좀 몇 개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색깔을 더 없앴죠. 좀 슬픈 겁니다. 슬플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펠탑에다 이것을 이렇게 비추면서 색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사람들이 갈 때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곳곳에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곳곳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리안느입니다. 마리안느는 프랑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청백홍이고 저 여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레미제라블에서 본 그 여인입니다. 자유를 이끄는 여신. 바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도 이 마리안느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 파리 시민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를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파리는 만인의 사랑만큼이나 만인의 쟁취 대상이고 만인의 꿈을 실현하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파리는 오요구 역사를 뒤로하고 인류 희망을 전달하는 문명의 창조자로 남았다. 그래서 오늘날 파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시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이 마크롱이라는 분이 계시죠. 마크롱이 2018년도 콩쿠르상을 받은 책을 들고 나와서 2019년 12월 31일 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들 뒤에 남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너 후세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후세들이 힘든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임기 동안에 연금 개혁을 하겠다. 그것은 정의의 문제이고 사회 진보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2,500만 원에 달하는 월 연금을 포기하면서 연금 개혁을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할 일을 또 이 와중에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는 전부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몇 가지 컷을 여기에 있는 이 뱅상이라는 분이 했던 컷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지금 파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일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인데, 이런 그림들을 파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상이지만 굉장히 즐거운 상상이 되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노트르담에 있는 갸르고일이라는 저 괴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즉 파리 수호신입니다. 한쪽이 변화됐죠. 이렇게 변해 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매그넘 사진입니다. 토르카데르 광장에서 에펠탑을 보면서 찍은 이 사진은 세계적인 사진이 되겠죠. 파리를 홍보하는 사진 중에 아마 제일 값진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남부의 라방드 바시 있는 게 세낭크 수도원입니다. 프로방스 속에 있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쭉 보여드린 이유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현재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를 잊기 위해서지만 또 그 과거를 딛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인류의 미래를, 우리의 후손을, 공꾸르상을 아마 그래서 받았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후세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바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파리의 역사를 통해서 본 파리의 그 미래,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 시각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